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화말 능력 2급 실기 과정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여러분 요거 20점인데요. 여긴 다 점수를 취득하셔야 돼요. 왜? 쉬우니까요. 1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셀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5점이에요. 이대로 입력하면 돼요. 어디에다가요? 이러시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문제 파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본 작업 -1번 이게 바로 1-1번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문제지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 어려움 없으시겠죠? 네, 입력하면 되고요. 그 대신 빠르게. 그 다음 2번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셀 서식, 모양 내는 거. 셀 서식 지정 작업인데 얘는 단축키를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각각 점수가 2점씩이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2점씩 그런 부분 점수가 있단 이야기인가요? 네, 있어요. 2, 5, 10. 그래서 10점이에요. 2번 문제. 이건 다 맞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 이 문제 풀어보죠. 참고로 이 문제는요.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이해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A1에서 G1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작업하랍니다. A1에서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크기 18 글꼴 스타일 굵게 행의 높이 25로 지정하세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2점이에요. 이런 건 뭐 쉬운 문제죠. 어떻게 풀어야 하죠? 일단은 A1에서 G1 기본 작업 이 시트 A1에서 G1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샥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일단은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글씨 참고로 여러분 마우스 잡고 키보드 왔다 갔다 이거 불편하죠? Alt키를 누르면 메뉴가 떠요. 그러네. 네, 이렇게요. 그럼 여기 Alt를 누르면 여기 홈키 보이세요? H. 그럼 H 누르면 여기 맑은 고딕 여기 보이죠? 바로 여기가 FF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대로 치면 돼요. 그럼 여기다 궁서체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여기서 여기 여러분 열하나 보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lt H 이렇게 누르고 FS 이렇게 치면 여기로 가요. 그럼 18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바뀝니까? 마우스 잡고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여러분이 손에 익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행의 높이를 27로 지정해라. 그러면 행의 높이는요 여러분 여기 행머리끌 1번 보이십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얼마? 27. 지금 22.5 나왔죠? 27 엔터 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2점 맞았군.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도 똑같습니다. 한자 변환에 대한 문제 나오죠? F3셀의 문자열 세금을 한자 세금으로 변환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죠. 자, 세금 클릭합니다. 이때는 한자 바꿀 때는 수식 입력줄에 세금 보이죠? 이걸 범위로 지정하고 한자 키 누르자마자 아이고 이 모양이구나 엔터 꽝 이러면 끝나요. 한 번 더 엔터 꽝 어때요? 아이고 잘 되네. 이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보세요. A1 셀에 2020년 10월분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여기까지 우선 조건 하나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지정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죠.
2020년 10월분 이렇게 메모를 삽입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 A1 셀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엑셀 버전이 저처럼 최신 버전인 분들, 그런데 나 커말 시험 대비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예전 버전에선 메모 삽입이고 참고로 엑셀 2019 버전이신 분들 있죠. 오피스 365 최신 버전, 그런 분은 여기 메모 중에 새 메모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요게 바로 기존의 메모 삽입 요 명령입니다. 예, 엑셀 최신 버전이라 연습이 안 돼요 이런 분 요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오죠. 그러면 요 글씨 뭐 어드민 또는 여러분 PC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요. 지운 다음에 2020년 이렇게 10월분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그럼 메모가 안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하랍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 끝난다 이겁니다. 아이고 메모가 나왔네? 네. 그럼 메모가 항상 나오고 이 메모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드디어 메모 서식에 대한 메뉴를 만나게 됩니다. 시험에서 메모의 글꼴, 글자 크기 바꿔라 그러면 글꼴 탭에서, 또 메모의 색상을 뭘로 바꿔라 색 및 선 탭에서, 그 다음 현재 이 문제에서처럼 메모를 자동 크기로 지정해달라 맞춤해서 하라고 분명히 힌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춤 탭에 가서 뭐예요? 아, 자동 크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2점 세이브.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D4에서 G의 15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 5천이면 5 쉼표 동그라미 3개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달랍니다. 이런 문제도 단골 문제예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문제가 나오잖아요. D4에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G의 15 여기까지예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처음 거 클릭하고 마지막에다 여러분이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키하고 1. 사용자 지정 문제 나오면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세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표시 형식 탭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 보이죠? 자, 지웁니다. 지우고 여러분 숫자는요 무조건 여기 요 샵 표시들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숫자를 나타냅니다. 샵 숫자 한 자리.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숫자가 4자리면 샵을 4개 찍어야겠죠. 근데 항상 1의 자리는 0이면 빵원이라고 표시돼야 된다 그랬죠. 1의 자리는 0을 표시해요. 습관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자리마다 쉼표니까 1, 10, 100 바로 이 자리에 쉼표 꽝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쓰랍니까? 한글로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됐나요? 엔터 꽝 끝났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급 실기에서 셀 서식과 관련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한자 변환 한 문제, 메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 대미는 모든 테두리 선에 대한 문제인데 A3에서 G의 15번지 영역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A3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Shift 키 눌러서 G의 15 범위 잡자마자 물론 여기서 테두리 해도 되는데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면 테두리 탭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우선 기본이 모든 테두리. 안쪽에 한 번, 바깥쪽에 한 번. 이게 모든 테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해달라 그랬죠? 굵은 테두리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한 번 눌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점을 맞춰주면 되고 3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세요. 항상 문제를 처음부터 정독해서 읽지 마세요. 그럼 너무 늦어요. 반응하는 게. 그럼 어떡해요? 결론, 조건부 서식 작성.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도 내가 수식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행 전체에 대하여 이 말이 나오면 수식을 쓰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지? 보여드리죠. 여러분 A사에서 G의 18 영역에서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 뭔가 서식을 지정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 작업 3시트에서 하라고 했으므로 갑니다. A4에서 클릭합니다. G의 18까지 Shift 키 눌러서 선택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N자로 일단은 시작해 달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모델명이 N자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행 전체, 바로 이 행 전체, 이 행 전체의 서식을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N자로 시작하는 애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건부 서식 문제 행 전체 나오면 A4 선택. 이 위에는 범위 안 잡는 거예요. A4부터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이렇게 선택해 놓고 곧바로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여기 여러분 새 규칙 눌러줘요. 그리고 수식 이렇게 선택합니다.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는 먼저 써요. 왜? 수식이니까.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은 레프트 함수 쓰라 그랬죠. 왜?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모델명의 맨 왼쪽 글자 한 글자가 N하고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게 조건이로군요. 예.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글자색을 잘 보세요. 글자색, 표준색, 주황,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자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제가 식을 써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쓰면 되죠. 뭐라고요? 는 레프트 함수니까요. 여러분 이 레프트 함수 이런 함수는 기본 함수예요. 알아둬야 됩니다. 레프트는 뭐예요? 뜻이? 왼쪽? 그쵸? 왼쪽이죠. 오른쪽 아니죠. 는 레프트하고 어떤 셀에서 내가 왼쪽의 글자를 가져와야 돼?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떤 셀이요? 여러분, 이 전체 내용, 이 전체 모델의 첫 글자가 N이니?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명의 첫 번째 데이터 몇 번지? B의 4번지.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달러비 달러사는 뭔 뜻이에요? B의 4번지, 너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꼼짝 마 하면 안 돼요. 왜요? B의 5번지 첫 글자가 N이니? B의 6번지 첫 글자 N이야? B의 7번지 첫 글자도 N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따라서 B의 4, 5, 6, 7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럼 움직이는 거 작업해 주려면 달러를 지워야 되죠? 이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손으로 지우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F4키 보이십니까? F4. F4를 한 번 누르고 째려봐요. 그럼 B 달러사 됐죠? 이거는 4행, 너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4행, 5행, 6행 움직여야 되죠? 한 번 더 F4.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야 B열, 너는 모델명이니까 B열, 너는 움직이지 마. 그리고 아래로는 내가 내려가도 돼. 이 뜻입니다. 오케이? 달러 B4.
쉼표 찍어요. 그래서 달러 비사 너 왼쪽에서 몇 글자가 n하고 똑같으면 되죠? 왼쪽에 몇 글자? 첫 글자 1 가로 닫아요. 이 결과가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랑 여러분이 따옴표 열고 n 대문자 n 여기 대문자 n으로 나왔죠? 예, 대문자 n하고 똑같아? 이렇게만 여러분이 쓰면 된다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left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조건부 서식 어렵네? 아니에요. 몇 개 어려운 함수 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서식에서 이제 이 조건 만족하는 애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겠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린 식을 썼고 자,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은 서식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글꼴에서 표준색 여러분 여기 글꼴 하고 색 나오죠? 자동 나왔죠? 이걸 눌러줍니다. 눌러서 표준색의 주황. 표준색이 뭐야? 바로 여기 표준색이라고 써있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나왔습니다. 빨강.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예, 이게 주황이네요. 주황 써있어요. 주황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여러분 여기 채우기 탭 그 다음 여기도 이게 바로 표준색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거 표준색에 자주 여러분 자주색 요거죠. 참고로 이거 색깔이 안 나오는데요. 힌트 글꼴에 가서 표준색 보면 여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자주잖아요. 아, 배열이 똑같군요. 예. 그러니까 채우기에서 표준색 눌러서 아, 이게 자주야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다 됐나요? 아, 글꼴에서 제가 바꿨군요. 글꼴은 예, 주황에 채우기에 자주. 됐나요? 확인. 됐죠?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만 풀 수 있으면 20점은 누구의 것? 나의 것. 됐나요? 이 밑에 거는 수식 한 번만 쓰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썼어요. 잔소리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되는지 체킹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컴활 시험 어려워 포기해야 돼. 또 시험 준비 기간 좀 길게 잡아야 돼. 이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2번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2번 문제는 계산 작업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 계산 작업 문제 배점이 무려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우리 커트라인 70점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러면 40점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24점 정도는 획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4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83, 24 세 문제 맞아야 돼요. 이게 8, 5, 40. 아, 5문항인가요? 예. 5문항이고 하나에 8점씩이에요. 그래서 도합 40점이에요. 그럼 이 계산 작업은 함수를 쓰는 건데 함수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러시는데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시험, 바로 2급 시험에 필수적으로 꼭꼭꼭 나오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은 기초 5종 세트는 알아둬야 됩니다. 기초 5종이 뭐예요? 네, 바로 기초 5종은 여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여기 시그마 보이세요? 홈 탭, 편집 그룹에 시그마 아래로 살펴 누르면 합계를 구해줄까? 평균 구해줄까? 아니면 숫자로 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줄까? 제일 큰 값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 이 5개부터 먼저 여러분이 딱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제 강의 듣는 분들 요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이 5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바로 여러분이 범위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이 렌탈 기간의 최소값 뭔지 알고 싶어. 그럼 최소값 이렇게 누르면 min. 이게 바로 min이라는 함수가 미니멈 최소값의 약어예요.
그러면 범위만 말해봐. 내가 그럼 그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렌탈 기간 범위만 잡고 엔터 꽝 해주죠. 그러면 렌탈 기간 제일 짧은 거 12야.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초 5종 세트 함수는 범위만 잡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되죠? 여기에다가 필수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컴활 시험 봐야 된다 하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if, SUMIF, 그리고 이게 시험이 여러분 엑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 새롭게 나오는 함수가 우리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SUMIF S, average F, average if S. 이게 average if,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즉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if S, 조건들, 이런 얘기예요. average if,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면 뒤에 average if S. count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count if S. 이런 함수들이 출제가 근래 들어 잘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얘는 하나만 익히면 모든 함수 공식이 똑같아요. 첫 글자가 D로 시작하는 애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구할래? DSUM.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구할래? DAverage.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를 구할래? DCount, DCount A.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필드의 최대값을 구할래? Dmax. 최소값을 구할래? Dmin. 벌써 여기 1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문제 나오잖아요. 네,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VLOOKUP, HLOOKUP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이 중에서도 누가 더 잘 나오나요? VLOOKUP이죠. VLOOKUP, HLOOKUP. 이런 애들만 알아도 여러분 마음이 훨씬 가볍다니까요. 이들의 문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뭐 구글이나 요새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서 함수를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함수는 다 똑같다 그랬죠? 문법이.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계산 작업의 표 1번에서 부서명이 총무부인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를 D의 12번지 셀에 계산하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UM이에요? COUNT예요? AVERAGE예요? 그야 SUM이겠지 뭐. 그래요. DSUMS란 얘기입니다. 문법을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계산 작업 눌러서 표 1 여기고 여기에 답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의 답을 구하래요? 바로 이겁니다.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란 얘기예요. 단 부서명이 뭐라고요? 총무부. 그럼 조건이 뭐예요? 지급액 합계를 구한다. 그럼 그냥 썸만 써도 되는데 총무부의 합계니까 이게 조건이고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것이 이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식이는 DSUM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일단 여러분 요 밑에 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어 이렇게 3개 아규멘트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무조건 전체 범위를 다 잡아줘요. 이게 맨 첫 번째. DSUM, DAverage, DCount 다 문법 똑같아요. 범위를 쉼표 찍어요. 그 다음 필드. 여러분이 그러면 자 계산하려는 거 합계를 구하려는 건 여기서 몇 번째 필드입니까? 지급액의 합계죠? 따라서 지급액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네 번째 필드. 그래서 이렇게 필드 이름을 클릭해도 되고 네 번째 필드 값,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4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쉼표 찍고 조건, 마지막 크리테리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부서명이 총무부 6이, 부서명이 총무부,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총무부만 클릭하면 안 돼요. 부서명이 총무부. 오케이?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면 합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1215만원. 이해돼요? 어디?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The average를 구해보죠. 총무부, 부서명이 총무부인 지급액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 밑에 뭐라고 써야 돼요? 는 The average.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됩니까? 가로 열고 범위 무조건 다 잡으라 그랬죠 제가? A2부터 D에 11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할 거 필드명 뭡니까? 평균을 구할 필드 지급액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4 쳐도 돼요. 쉼표 찍고 조건은 뭡니까? 부서명이 총무부 가로 닫고 엔터 꽝 답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문제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average if 이거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엑셀이 매번 똑같은 문양의 엑셀 같지만 이게 버전업 되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함수들이 있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그 점을 반영한다는 거죠. 문제.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 특히 이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런 애들은 우리 시험에 조미료 같은 애들이에요. 잘 나오냐고요? 네, 잘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표 5에서요. 표 2겠죠. 성별 G3에서 G의 11이 여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원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 말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중요한 거는 총점에 대한 평균이죠. 총점에 대한 평균이면은 일단은 에버리지를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조건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조건이 몇 개예요? 성별이 여자여야 돼. 결과가 승진이어야 돼. 그죠? 조건이 이렇게 2개란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한 총점의 평균을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 2예요.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 총점의 평균을 그냥 구할 때는 여러분이 자, 제가 화면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그냥 평균하면 이것만 찍찍찍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 평균을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하나다 이겁니다. 조건이 하나면은 는 average if 이걸 쓰란 얘기예요. 조건이 하나일 때는. 그죠? 제가 하나 써볼게요. average if 가로 열고 이렇게요. 그럼 range 나오잖아요. 이때 range는 뭐냐면 조건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자, 성별이 여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조건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레인지를. 그 다음에 자, 범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이 뭐예요? 따옴표 열고 여기서 여자인 사람. 이 범위에서 여자인 사람들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총점. 이게 여러분이 구하려는 평균의 범위죠? 예. 요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네. 조건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직원들, 여사원들의 총점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에버리지 if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성별이 여자도 만족돼야 되고 결과가 승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예. 오로지 여사원이면서 승진, 이 대상인 애들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조건이 2개일 때는
조건들, 평균, average, average 하고 if s, 조건들.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문법이 average if하고 또 달라요. 맨 첫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가 뭐냐? 여러분, 평균 범위는 바로 총점의 평균 구할 거죠?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번. 첫 번째 뭐예요? 성별이 여. 따라서 조건 1번에 대한 거 범위, 조건 범위. 쉼표 찍고 조건이 뭐라고요? 여. 그 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뭐예요? 결과, 승진, 요거죠. 요 범위 잡아요. 쉼표 찍고 조건은 뭡니까? 승진. 이렇게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찾아 H3에서 H11에서 찾아서 그것의 평균을 구해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가로 닫고 엔터 꽝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해된 거죠. 이 결과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만 나오진 않죠. 바로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무조건 올리라는 뜻입니다. 라운드업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랍니다. 즉 답이 12.34가 나왔다면 그냥 올려서 12.4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란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바로 라운드업을 쓰는데 이렇게 함수가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무조건 올리만 우리는 답이 90.8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올려서. 그죠? 첫째 자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올림 처리하는 거죠.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온 거죠? 바로 요거죠. 따라서 맨 앞에다 클릭하고 라운드업 나 무조건 올릴래. 가로 열고 넘버가 바로 이 데이터 답이 나오게 된 게 여기까지 답이 나온 거죠. average ifs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바로 90.7333 나온 결과예요. 그죠? 쉼표 찍고 여러분 자릿수 올려서 몇째 자리까지요? 소수 몇째 자리 보이면 됩니까? 첫째 자리. 그럼 1 쓰면 돼요. 그럼 둘째 자리 보이면 2 쓰면 돼요? 예.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멋있죠?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함수 2개짜리 나왔네 머리 아프네 그러지 마세요. 일단 계산 결과를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쓰고 최종적으로 얘가 올려서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된다. 그때 라운드업을 맨 바깥에 한번 이렇게 돌려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걸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 함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라운드업.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라운드업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그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라운드업 이렇게 나오는데 라운드는 5를 기점으로 반올림하고 그 안 되면 버리고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23.345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잘 나오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 정수로 표시하려고 한다.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라운드업 원본 클릭하고 쉼표 찍고 여러분 아까 첫째 자리까지 올려서 보여줘요. 그럼 1 했죠? 아까 여기 1. 그럼 여러분 이번엔 정수란 얘기는 소수점 보여주지 마 이 뜻이죠. 그럼 여기가 첫째 자리 1 썼습니다. 그럼 여긴 뭐 있어야 될까요? 0? 맞아요. 0이에요. 가로 닫고 나 소수점 안 키워. 0 이 뜻이에요. 그럼 답은 24가 나오면 돼요. 엔터 꽝 나오죠. 버린다는 정수 표시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 돈이에요. 이렇게 18,234원이에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정수죠? 소수점 없어요. 이거 여러분 올림해서
18,240원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얘는 아까 요 자리 소수점 표시하지 마 할 때 0 했죠? 한 자리만 표시해 1. 소수점 표시하지 마 정수 표시해 0. 그럼 이제는 얘 표시하지 말고 여기로 오란 얘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이렇게요. 라운드업 가로 열고 클릭하고 쉼표 찍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1의 자리를 올리면서 10의 자리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터꽝 이렇게. 이해돼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그러면 2. 첫째 자리 표시해 1. 정수만 표시해 0.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이렇게 10원 단위로 표시해달라.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럼 100원은 마이너스 2인가 봐요? 네,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반올림해라. 라운드를 써라. 라운드도 문법 똑같아요, 여러분. 네,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3번의 if 함수 또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 공백을 결과 셀에 표시하세요. 8점. 그럼 D16번지의 수식을 쓰란 얘기입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이렇게 나왔죠. C16에서 C에 어디까지? 25. 이 범위에서 자 일단 봅시다. 이 이야기예요. 이 뜻은 와 닿나요? 표 3번이 있는데 바로 얘입니다. 얘가 판매량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얘가 제일 큰 값이면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면 여기에 최대 판매 이렇게 뿌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얘가 제일 작으면 최소 판매 이렇게 찍히란 얘기예요. 근데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는 내가 물어볼게 물어본다. if 다음에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이 무리 중에서 너가 최대값하고 똑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최대값 이 범위에서 최대값 뭐라고 써야 되죠? 맥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맥스가 최대값. 범위 이 범위에서. 됐어요? 참고로 이 범위에 있는 최대값 얘네들 모두 다 똑같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냐고 물어봐야 되죠. F4 절대번지 잊지 마세요. 이게 좀 까다롭죠. 가로 닫고 이것이 똑같아. 이 최대값이 이들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현재 C의 16번지 값하고 똑같냐 이거죠. 즉 C의 16번지가 니네들 무리에서 제일 큰 값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따옴표 열고 뭐라고 써요? 최대 판매라는 말을 뿌려줘라 이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이 수식이 긴 거는 사람 맥을 좀 빠뜨려요. 너무 길어요. 쉼표 찍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최대 판매면은 최대 판매 찍히지만 딱 봐도 아까 540이었잖아요. 판매량이. 걔는 최대값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밸류 참이면 요거 최대 판매 아니면 내가 또 물어볼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if 뭐라고요? 너 그러면 최소값이야? min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C16에서 C에 25. 참고로 범위가 또 안 잡혀요. 그죠? 손으로 써도 되고 여러분 거꾸로 범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되네? F4. 그래서 가로 닫고 이게 C의 16번지랑 똑같니? 이건 손으로 쓰세요. C의 16이랑 똑같아? 이렇게요. 그럼 뭐예요? 너 혹시 제일 작은 값이야? 하고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최소 판매. 아니면요?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최소 판매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란이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됐습니까?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여러분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가로 닫고 그 다음 맨 앞에 if에 대한 가로 한 번 더 닫으시면 돼요. 엔터 꽝. 이러면 공란 나오죠. 왜 공란이에요?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가 보죠. 자, 여러분 여기 얇은 십자가 따닥 눌러보세요. 어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 최대값에만 최대 판매, 최소값에만 최소 판매. 나머지 공란. 됩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좀 힘들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if 문법에다가 살을 찌워 넣은 형태입니다. 우리 시험엔 그동안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턴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요. 바로 텍스트 함수가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 시험에 이런 패턴은 참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와 비슷한 패턴은 여러분 2018년도 문제에도 2019년도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세요. 감독명은 천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고에 표시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식을 쓰란 얘기죠. 예를 들어 이 예가 중요하죠. 팀명이 eagles, 감독명이 KIMKH이면 eagles, 즉 여기 보시면 eagles 팀명 대문자예요. 다 대문자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독명은 첫 글자 K만 대문자로 표시해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eagles 팀 이름 가로 열고 감독 이름 대문자 첫 글자 감독 이름 가로 닫고 이런 형태가 되도록 답을 표시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수는 upper, proper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비고의 답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 답을 뿌려라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요. 팀명을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대문자는 는 upper예요. upper. 이게 대문자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가로 열고 팀명을 대문자로 이렇게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면 대문자로 바뀌어요. 별거 없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옆에 칸에 이번에는 이 감독 이름 보이죠? 자, 감독 이름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보여주세요. 이럴 때는 proper라는 함수 PROPER 가로 열고 문법은요. 어떤 거 내가 그렇게 바꿔줄까? 또 H의 16번지지?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예,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upper와 proper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가 나오는데 ampersand 연산자는 수식과 문자열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예요. 예,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쓸 때는 여러분 여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타겟 보이죠? 자, 타겟 뒤에다가 타겟 감독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타겟인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는 타겟 클릭하고 뒤에 감독이라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는 수식이죠. 누가 봐도. 수식이에요. 는 쓰면 무조건 수식이죠. 여기 뒤에다가 문자열 보세요. 감독 이렇게 여러분이 쓰잖아요.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왜 수식에 문자가 와? 나 용납 못해. 에러 나와요. 이때 이 에러를 무마시키려면 이 수식과 문자 사이에 부드럽게 연결고리 ampersand를 shift하고 여러분 7번이죠. 이렇게 하고 감독 따옴표 이렇게 넣어줘요. 엔터 꽝. 어떻습니까?
아,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어디 써봅시다. 뭐라고 쓰면 돼요? 는 맨 처음에 팀 이름이 나와야 되죠. 뭐예요? upper. upper 가로 열고 뭡니까? 팀명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로 열고 감독 이름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로 열고 프로퍼 함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가로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제가 가로를 그냥 열면 되냐고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여는 가로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네, 엔터 쳐볼게요. 멋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앰퍼샌드 무조건 연결할 땐 앰퍼샌드. 그 다음에 여러분 감독 이름 첫 글자 대문자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프로퍼 가로 열고 어떻게 합니까? 예, 감독명 이렇게 가로 닫고 이건 함수니까 가로 열고 닫는 겁니다. 한 칸 띄고 닫는 가로 해줘야죠. 닫는 가로요? 예, 보여드리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닫는 가로 있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한 칸 띄고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닫는 가로 따옴표 닫고 엔터 꽝. 깔끔하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래로 핸들링 얇은 십자가 따닥. 멋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H룩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H룩업, V룩업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V룩업은 많이 연습하시는데 H룩업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일단 표 5에서 중간, 기말, 평균과 성적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평가 2의 29번지에 클릭하고 여러분이 식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H룩업 average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 직접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표 5로 가요. 바로 여기에 답을 구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나오면 성적평가표 여기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자 봅시다. 평균 점수를 구해서 여러분 여기 근데 2학기 성적표에 보면은 평균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진영 학생의 중간과 기말고사 점수에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요. 는 average 이건 어렵지 않죠. 는 average 중간과 기말고사 점수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86.5가 나오는데 자 여쭤볼게요. 86.5는 성적평가표에 보면은 뭐에 대합니까? 자 평가가 뭐로 되죠? 86.5면은 그죠? 80점은 넘었지만 90이 안 되니까 얘는 우수예요. 그러니까 평가에 우수라고 찍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이 86.5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86.5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가 여기에 떠야 하니까 자 우리는 행을 참조하는 거니까 H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V룩업은 열중심, H룩업은 행중심이에요. 그래서 H룩업 가로 연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 86.5. 그죠? 이걸 어디 가서 찾아요? 이 범위, 여러분 이때 헤드라인은 안 잡는 거예요. 0부터 최우수까지 다 잡아요. 오케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1행이에요? 2행이에요? 여러분이 평가에 표시하고자 하는 건 1행 정보입니까? 2행 정보입니까?
당연히 이행이죠. 노력이냐, 보통이냐, 우수냐, 최우수냐. 그죠? 이행입니다. 로우 인덱스 넘버 2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86.5에 대한 점수를 여기서 86.5하고 똑같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만 80점대는 우수야.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바로 보통 브이로그 문제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시험에 나와요. 그게 false인데 여기서는 유사일치죠. 86.5니까 80점대야. 이렇게. 그래서 유사일치 요걸 고르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답이 너는 우수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이거를 H룩업과 에버리지 얘네들을 하나의 식으로 완성을 해달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2의 29라는 말 대신에 에버리지 결과 요거 나온 거 에버리지 B29에서 C29 요거를 요 자리에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럼 어디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요? 는 H룩업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값 없으니까 여러분이 써야죠. 어떻게 해요? 에버리지 평균 어디에서 어디? B29에서 C29 이 평균 값을 나는 찾을 거야. 쉼표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빵부터 최우수까지. 그런데 이 범위는 모든 애들이 다 평균을 여기 가서 나는 우수일까 최우수일까 찾아야 되죠. 따라서 요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F4 쉼표 찍고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는 뭡니까? 일행, 이행 뭐가 필요해요? 이행 그 다음 똑같은 값 없지요? 유사일치 트루값 가로 닫고 엔터를 치세요. 우수 나오죠? 클릭하고 아래로 따닥 어떻습니까? 다 나온다. H룩업 중에서도 이런 문제 여러분이 취약해서 이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계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함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함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어주시고 관련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일취월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